그때 갑자기 펑 하고 전대미문의 카톡이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럼 나 먹어. 으악 이게 무슨 빅히트야. 알았어 자기양 지금 달려갈게. 바로 회사에 조퇴를 내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빵빵했더니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차에 타서 그녀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우 나 밥보다 자기가 고파. 어서 달려가자 어른들 쉼터로. 오케이 우리 순둥이 아저씨. 그럼 나도 가자 먹히러 우리 순돌이 아빠한테.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꾸벅합니다. 새해가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리 빨리 갈 수 있단 말인가. 벌써 내 나이 내일 모레면 60대 중반이 다 되어 간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버렸고 점점 체력이 딸린다. 모처럼 시내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일반석을 타고 앉아있는데 신당역에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내 옆에 앉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원일 혜정이다 그리운 혜정이. 아, 8년 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시간 있으면 다음 역에 내려서 차라도 한잔하자. 그녀도 좋다고 해서 다음 왕십리역에 내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동네 마트 다니다가 요즘 쉬고 있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묻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혜정아 우리 가자 오랜만에 가자고 했습니다. 또 그놈의 성격 맞추기가 하고 싶구나 오빠. 요즘은 사귀는 사람 없어 하고 묻는다. 있지고 있지에 나는 평생 두 여자밖에 없어. 가족인 집사람하고 여자친구인 너 딱 둘뿐이야. 역시 우리 순둥이는 순정파야. 좋았어 우리 가자 성격 맞추러. 나도 오빠가 준 이별 목걸이 오늘도 하고 왔어. 거의 8년 만에 가까운 어른들 쉼터로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둘만의 공간에 가자마자 그녀는 내 동생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 동생을 보자마자 그녀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너 오랜만이다. 근데 너 이제 좀 색깔이 좀 죽은 것 같네. 어머 너 흰머리도 보이고 이제 너 아웃이다 아웃.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 쳤다. 동생이 발끈하며 독사대가리를 들며 소리쳤다. 아니야. 아직도 나 쌩쌩해. 봐봐. 힘 있어. 오 그래 알았다. 너 아직 성질 있네. 어서와 너의 꽃순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오늘 얼마나 잘하는가 볼 거야. 대낮 후에 황홀하고 즐거운 성격 맞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에 쌓인 찌꺼기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둘이 다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가끔씩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주마등같이 그녀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의 나는 지금 생각하면 싱싱하고 힘찬 나이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와이프는 몇 년 힘들게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네 큰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더니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와이프 봐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와이프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다. 가족끼리 관계를 하면 근친상간이 된다. 그래서 나이 든 부부는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부는 레스입니다. 저는 발정난 고양이처럼 바깥에서 이쁜 아줌마만 보면 생각났습니다. 한참 그런 생각이 왕성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60대 할배는 시들해져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발동을 안 합니다. 운명의 그날 우리 마트에 새 계약직 여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이건 완전히 내 이상형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날씬한 몸매에 눈이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했습니다. 첫사랑 그녀를 닮은 게 필히 파악 왔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마침 누가 맛있는 고구마를 갖다 준 형국이었습니다. 이 고구마를 어떻게 맛있게 쪄먹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를 돌다가 그녀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냥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풀었습니다. 그 칙칙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풀 때마다 전의를 다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하늘같이 따뜻한 베드에서 풀어야지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집착을 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내 쪽에서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 실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달려들게 해야지 내가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 젊었을 때 많이 본 연애소설에서 연애는 밀당이다라고 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게임이라서 저쪽에서 끌려오게 해야 한다. 일단 그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의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제 나이가 인생의 권태를 느끼는 나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그룹에 입사해서 긴 세월을 근무했습니다. 10년 전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다 갈 것입니다. 애들은 다 컸고 마누라도 저에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곧 조기 퇴직 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시기에 만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정도였습니다. 원대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떡하든지 그녀에게 깃발을 꼽고 싶었습니다. 바지를 입고 저쪽에 마주 걸어오는 그녀를 보면 아찔합니다. 깃발을 꼽아야 할 목표 주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마초아제처럼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쿨하게 신사답게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주치는 이 신선한 활력의 생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꽂아달라고 깃대는 매일 밑에서 아우성입니다. 깃대는 이제 손가락 그만 오고 부드러운 털지갑 달라고 난리입니다. 전의를 불태우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도 내가 마음이 있어 하니까 저절로 얼굴에 드러나는가 봅니다. 나는 정말 조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직원들 사이에 내가 혜정 씨한테 관심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내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마트를 나갔습니다. 마침 저 앞에서 혜정 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하고 혜정 씨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혜정 씨 퇴근하시는가 봐요. 아, 부장님도 퇴근하시는 길인가 봐요. 오늘 날씨가 춥네. 혜정 씨 손시러운데 장갑을 끼고 있지 그래요. 저기 혜정 씨 시간 있으면 저하고 저녁이나 할까요? 하고 한번 용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보았습니다. 혜정 씨가 바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저희 요 앞에서 차 한잔해요. 그리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녀와 둘이서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피가 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정 씨가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부장님이 저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이 싫어요. 그만 따라다녔음 합니다. 저 부담 가요.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이런 쪽 팔리는 일이 50이 넘어 생기다니. 창피하고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씨 미안해요. 하고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고 나왔습니다. 걸어오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20년 미란 노래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좋아하던 여자한테 차이고 혼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앞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생각하리 라는 내용입니다. 기가 팍 꺾여서 이제 그만 까불고 조용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과 여자애한테 차이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그 차인 충격으로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맞다나 알라 니꼬라지였습니다.
미꾸라지를 알고 죽은 뭐처럼 힘없이 직장 생활했습니다. 마트에서 그녀와 부딪히면 차분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혜정 씨를 보는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죽은 뭐 같은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 오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지하철 옆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못 먹는 감 그리운 혜정 씨였습니다. 제가 네 혜정 씨 하고 당황하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러 가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내내 하고 이끌려갑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혜정 씨가 또 다정하게 말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완전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다정해 이게 무슨 조화인고. 얼굴이 벌개지며 내내 저 잘 지내요 하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혜정 씨가 풋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다 큰 할배가 무슨 어린애같이 순진해. 조금 잘해주면 좋아서 얼굴이 벌개지고 조금 못해주면 삐져서 눈물이 그렁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밀당을 하겠어. 아 재미없는 착한 순둥이 우리 아저씨.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더듬더듬 얼굴이 빨개져서 묻습니다. 혜정 씨 저 싫어한 거 아니에요? 싫어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하도 드러내고 주책 없이 좋은 척을 하니까 살짝 튕겨준 건데. 순진하게 그기에 화들짝 놀라서 애들처럼 풀이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지켜봤는데 어쨌든 순진하고 착하고 변함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혜정 씨가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자주 만나자고 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차인 충격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 혜정 씨한테 뭐 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프라고 집에서 쉰대요. 밥때가 다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고 카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하고 전대미문의 카톡이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럼 나 먹어. 으악 이게 무슨 빅히트야. 알았어 자기양 지금 달려갈게. 바로 회사에 조퇴를 내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빵빵했더니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차에 타서 그녀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우 나 밥보다 자기가 고파. 어서 달려가자 어른들 쉼터로. 오케이 우리 순둥이 아저씨. 그럼 나도 가자 먹히러 순돌이 아빠한테. 그녀를 처음 본 이래로 무려 2년 만에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정하고 달려오는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온갖 색다른 시도로 그녀는 나를 몇 번이나 해븐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진감래. 인내 끝에 맛본 열매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대로 대단히 맛있습니다. 혜정 씨는 하늘이 나에게 안배해 주신 털지갑이었습니다. 그날을 나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첫사랑에 차인 그 뼈아픈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은 날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준 혜정 씨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내로남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정도 짜릿한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의심을 하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 씨를 위해서 물러서야만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정 씨와 뜨겁게 성격 맞추기를 했습니다. 이별 선물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옷도 입지 않은 그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혜정 씨는 오빠 건강해야 돼 몇 번이나 말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오늘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내로남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혜정 씨는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은 인생 서로 아껴주며 위로하며 살 것입니다. 다시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 가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부디 놓치지 않고 잡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주말이 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